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들 매도폭 커지면서 이 움직임 없이 696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85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36포인트 정도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집니다. 삼성전자 5% 가깝게 빠지면서 43,95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2%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4%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이탈하고 6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번 5일간 7%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모두 좀 상승폭을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14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판매량에 대한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5%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14만 원 선 깨졌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 0.57% 하락세, 현대모비스도 오늘 함께 빠집니다. 어제 현대차와 함께 좀 빠졌었는데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23만 원 선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어제 25만 원대 이탈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2% 넘는 추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좀 정전 이슈가 있었었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고로 4기를 가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악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 넘게 추가 하락하면서 24만 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최근에 외인들이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2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가 10위권까지 밀립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4만 4천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7%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93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좀 팔아치우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57,2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 오늘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28%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CJ ENM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17만 8,3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2% 가깝게 빠집니다. 이 5만 원 선 이탈된 상황인데요. 4만 8,100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의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한다는 이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다시 한번 3% 넘게 급락하면서 이제 20만 원 선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에디톡스 0.4%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45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보합권 6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최근 좀 저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중국 없이도 750억 원가량의 이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6만 8천 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이 이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41만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제 약보합권 48,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0.7% 상승하면서 15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일본 이슈가 굉장히 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좀 세 가지의 품목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아베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지금 일본에서 100여 가지 품목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확대 일로에 있는 상황이죠.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일단 우려는 되는 부분이 크지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 거기서 좀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OLED 증착용 마스크 업체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이니폰 프린팅, 영어로 DMP라는 회사가 100%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세 가지의 품목도 90%에서 70% 등등등이지 100%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100% 독점이 그렇지만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는 증착용 마스크를 100%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응하는 동사가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마스크를 개발을 이미 완료를 해놨고 삼성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의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본의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이런 독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동사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라 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훈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6일에 주셨던 NH투자증권 4.56%,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덴티움은 3.0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9일에 줬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8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일에 주셨던 원풍물산은 4.19%, 그리고 6월 26일에 주셨던 극동유화는 3.9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월 25일에 주셨던 DMS는 2.3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청훈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DMS 올라와 있습니다. 6월 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7%에 가깝고요. 4위에는 해마루 푸드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7.73%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LB세미콘 올라와 있는데요. 12.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2위에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3%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극동유화 3.93%, 그리고 4위에는 원풍물산 4.19% 가져가고요. 3위에는 한국알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6.4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클리오 올라와 있습니다. 6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9%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와 7위에는 나란히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아재질이 8위에 올라와 있고요. 2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신송홀딩스가 7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와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3위에는 이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2%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67.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ST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9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5월 22일에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 추천한 이후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입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주가가 일정 부분 횡보하면서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의 추세가 꺾일지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가격대 22,200원입니다. 해당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홀딩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22,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2,200원을 이탈하며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하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에 한정민 팀장님께서 진양화학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3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이평선의 정배열이 좀 보여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급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현 기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부분까지 좀 올라와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좀 이제 요 한 6,000원대 이상 좀 이 부분 상에서 이 돌파 기점이 나와주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점인 이제 올해 1월경에 터치했던 7,970원대까지 어느 정도 이제 7,000원 이상까지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보여줄지 흐름을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관망 자세로 주식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과 어제까지 사실상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크게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G20 정상회담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끝이 났고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잠시나마 휴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상하이, 일본 니케이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남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경협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추후 모멘텀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당장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 일본의 수출 규제인데 필연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깨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깨지는 크기,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켜보고 그 시점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후에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반도체 업종에 있는 대다수 종목들의 즉 섹터 자체의 흐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또 방금 이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장기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본 규제와 좀 관련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저도 좀 반도체 분야 상에서 이제 일본의 어느 정도 발언 이런 부분에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부 영향을 분명히 나와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혼조세 또는 이제 약보합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흐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이게 내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슈라든지 뭐 일본의 이슈 등 이렇게 좀 이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주변국들의 이슈들이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아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만큼 전체적인 좀 어쩌면 관망 자세, 그리고 좀 이제 좀 보수적인 포지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좀 장을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일부 반등세 흐름들이 나와주거나 외인의 수급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서 장을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일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소폭 하락하면서 212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이 됐었고요.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과 더불어서 무역 전쟁이 유럽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감 나오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면서 어제 거의 움직임 없이 696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럽발 관세 리스크가 있었고요. 장 막판에는 연준들의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이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점은요. 최근 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시장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46,000원대 이탈했고요. SK하이닉스 79,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71,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37,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가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14만 원 선을 이탈했는데 오늘 약보합권 136,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나 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06,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위권에서 8위권까지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3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이 광양제철소 고로 중단에 대한 좀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 넘는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24만 5천 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약보합권 4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0.17% 하락하면서 21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1%의 강보합권 697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CJENM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라젠 0.2%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헬릭스미스의 이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5%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7,2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한다는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5위권에 현재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2,200원 선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메디톡스 약보합권 45만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29%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8,2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 1% 가깝게 빠지고 이 셀트리온제약 강보합권, 그리고 10위권에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습니다. 1% 이상 강세 107,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광고와 게임은 물론이고 음악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모바일 메신저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경우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광고 상품인 카카오톡 보드의 시작은 국내 모든 매체를 통틀어 높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선물하기 서비스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은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털 사이트로 동사의 경우 다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모바일 게임 사업부가 기존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음악 컨텐츠 부분에서의 강화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규 사업 부문으로까지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과 지금은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즉 매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정 사업부에서의 매출이 크게 나올 경우 그 한 사업부에서의 매출만으로도 사실상 동사의 기업 가치는 매우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올해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은 1,572억 원,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수치로 보여지고 당기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부분,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카카오를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자체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4월 한 번에 걸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와 함께 가장 강한 매물이 있었던 241선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최근이었죠. 6월 들어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수급적으로도 매우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인 13만 6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시세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시장이 약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11만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참고로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의미하는데, 동사의 경우 이를 시장 점유율을 매우 높게 측정하여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저 효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실적이 크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아래 동사의 주가를 점진적으로 지켜본 후 분할 매수, 그리고 한번 보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앞으로의 핵심은 결국에는 신규 사업 부분,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부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의 핵심 사업 영역이죠.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크죠. 결국에는 두 산업이 하나의 시너지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국가가, 특히 특정 국가가 경제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이 추후 가시적으로 이어질 경우 그것이 곧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부터 동사의 주가가 크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은 장기 이평선 위에서 약간의 눌림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지지대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을 기대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위니쌤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6,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410원인데 혹시나 이 가격대를 이탈하였을 경우에 막연히 종목을 정리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매수까지 고려한 후 비중을 조금 축소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동사는 GS 그룹의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52억 원, 당기순이익은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지난 G20 정상회담이 끝이 난 이후, 즉 무역 분쟁이 일단락이 된 상황에서 종합무역 상사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사우디 지사를 통해 중동 지역의 철강과 기타 산업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우디 아람코와의 MOU를 바탕으로 추후 중동 지역에서의 원활한 재화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사업 부분에서의 협력 강화,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거래일 전 7월 1일이었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 4.45%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는 곧 올 2월에 있었던 고가 2,97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한 차례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목표 가격을 3,500원까지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리고 유니셈, GS 글로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GNC 에너지입니다. 이 기업은 디젤 엔진 발전 사업, 열병합 발전 사업,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ESS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 연결된 회사인 GN1 에너지주는 연료전지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 5월경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조정 흐름이 발생되어지면서 작년 10월경 저점을 터치하였습니다. 이후 반등기점 발생되어지면서 박스권을 좀 형성해 주었고,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위한 흐름들이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번 달 15일 일본 요카이치에서 도시바 메모리와 WD가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플래시 생산 시설에 정전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300mm 웨이퍼 기반 낸드 플래시 제품을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이 낸드 플래시는 이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를 뜻하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 최근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아주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 사고로 인하여 이 동사가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국내 1위의 비상 상용 발전기 업체인 동사의 제품이 화재나 태풍 등의 외부 요인들로 전력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예비 전원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비상 상용 발전기의 시장 점유율이 약 25%에 달하는 동사야말로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할 점은 이 동사가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1,200억 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 1위 비상 상용 발전기 업체인 만큼 이 시장 점유율 또한 높고, 열병합 발전, 바이오가스 발전 등의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데, 이 지역 냉난방 시스템 업체인 코텍 엔지니어링을 인수하면서 M&A 통하여 성장 동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졌고, 이 코텍 엔지니어링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 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인데다가 동사의 성장성 또한 이게 높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적, 단기적으로 이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정전 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발생되어짐에 따라 이 동사가 주목을 받는 점과
사상 최대 매출 달성 및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동사의 성장성에 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박스권 흐름 및 이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일부 상승 동력이 제한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더 미동입니다. 이 기업은 이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영상 저장 및 처리 기술을 개발 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해 유평 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15년도부터 조정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와 주었고 작년 10월경 2,000원 부근에서 반등기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등락 흐름이 발생되어지면서 매물 소화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주목성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대주주를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대주주가 상해 유평 인베스트먼트인 만큼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 중국 계열사 주식 25억 원어치를 취득하기도 하였고 자회사 상해 미동이 대리미산에 218만 달러를 출자를 하면서 지분의 60%를 취득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 대리미산이 원난 실력 홀딩스 그룹과 진행하는 루지 테마파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실 수 있는데 이 루지 카트 개발이 26일 완료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동계 스포츠 중 하나인 루지, 즉 썰매에 누운 제 얼음 트랙을 활주하면서 시간을 겨루는 이 스포츠가 아닌 동력 장치가 없는 카트를 타고 이 중력과 지형의 경사만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오는 무동력 바퀴 썰매로서 이 남녀노소 이용이 가능한 액티비티입니다. 이러한 루지 사업은 이 5월경에도 중국 개원그룹과 테마공원 건설을 예정 중에 있고 7월경에 중국 장가계시, 계림시와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중국에서 루지 사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초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하실 부분은 정부의 자율주행 사업 1조 원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경 정부에서 미래공전형 자율주행 혁신 R&D 사업을 1조 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동사는 차선 이탈 경보, 차량 충돌 경보, 보행자 인식, 졸음운전 경보 등의 첨단 지원 시스템인 ADAS 기술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 확보 투자에 이 동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루지 사업 본격 진행과 이 정부의 자율주행 이슈들로 인하여 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전 상단에 자리 잡은 매물들이 이 상승 시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 이게 좀 성장 동력이 일부 저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별 1개씩을 덜어내어서 별 4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2,800원입니다. 제가 금일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아모텍입니다. 이 기업은 수동 전자부품 및 BLDC 모터 전문 제조 영위 기업으로서 이 사업 부분은 세라믹 칩 부품, 안테나 부품, 그리고 BLDC 모터 부품이고 국내 및 중국, 대만, 미국, 유럽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작년 1월경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지속적인 조정 흐름이 발생이 되어졌고 올해 1월경 반등기점을 맞이하면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동사를 보실 만한 부분은 이 동사의 1분기 매출이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약 68%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동사는 NFC, 즉 근거리 무선통신 매출 신장과 더불어 GPS 안테나, 모터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보여지면서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MLCC와 연관된 기업으로서 올해 MLCC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이 MLCC란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서 이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MLCC와 연관된 기업이 삼성전기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MLCC 업황이 좀 이렇게 작년 연말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는 사실상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 동사의 MLCC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 3분기부터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사는 MLCC뿐만이 아니라 5G 관련주로서 이 안테나 관련주로 추가적인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수급대의 현황을 봤을 때도 이 기관의 매수세와 이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금융투자와 투신의 매수세가 이 지수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이 동사의 성장 가능성 또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매출 신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상승 동력이 발생되어지고 있으나, 이 작년에 진입한 매물들의 흐름들이 이 단기적인 상승에 일부 제동을 좀 걸어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별 4개를 지정하였고, 이 5G 관련주와 3분기 MLCC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는 데다 이 흑자 전환으로 인한 추가 상승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가 이 현재 존재하는 만큼 이 장기적으로는 별 5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수혜주가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150원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말 그대로 수혜주입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특정 기업들에게는 모두 다 수혜 종목이자 기회로 삼아지고 있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SKC 코롱피아이나 후성 같은 기업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동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골자는 이거죠. 일본에서의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패싱, 일본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도 않고 모든 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다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기존에 수입을 해왔던 여러 가지 재화, 그 중에서도 핵심 재화에 대한 공급을 동진세미캠이 앞으로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국산화를 위해서 어찌 보면 정부가 1조까지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동사가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보만 체크를 해보더라도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의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유보율 보게 되면 1140% 수준까지 나오는데, 결국 지금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많은 유보가 현 시점에서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괜찮은,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기회에 따라 동사가 지금부터 어떤 역량을 펼치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 주가라고 하는 게 매우 크게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죠.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저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벤트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그래도 며칠은 더 갈 이슈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이 맥주죠. 테라가 100일 만에 1억 병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도 기대감 가지는 분위기인데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 맥주다 소주, 예, 좀 그런 생산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소주는 뭐 이제 참이슬도 있고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트, 뭐 이제 필라이트 이렇게 좀 이렇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게 테라가 이게 있는데 이 테라가 이제 출시 100일 만에 1억 병을 돌파했다는 이슈들도 이게 나와지고 있고 이건 이제 맥주적인 부분들과 소주적인 부분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손익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조정 흐름들이 이게 나와주다가 최근 이제 반등 기점을 맞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지수적으로 내리는 흐름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상당 부분의 저항 구간이 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22,000원대 부분 상에서도 이제 저항 구간이 좀 다수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매물 부분들이 좀 다수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봤을 때는 22,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게 일부 등락폭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작년 11월 달 이게 반등 기점을 맞이하면서 약 우상향 추세로 점차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이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바라보는 시점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22,000원대 부근에 이제 정고점에 대한 돌파의 여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현황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제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등의 이 수급들이 좀 다수 이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의 차익 실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당 부분의 이제 저항 구간, 이게 정고점에 대한 그런 이게 일부의 리스크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진입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시점을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대규모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공급 계약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8% 가깝게 상승하면서 4,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5,280원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규모 자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규모는 20억 원 수준입니다. 동사의 지난해 매출 대비 약 40% 수준을 현 시점에서 모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매우 아쉽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줬고 다행히 동사가 한 번 정도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지금 주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기세가 말 그대로 뻗어가지 못하고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편으로는 오늘을 다시 한번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수익권에 진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추후 움직임을 지켜본 후에 해당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할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입니다.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12%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국제 항공에 대한 여객 운송업을 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아시아나가 현재 지분을 한 약 44%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적으로 이제 매각과 관련된 부분 상으로 했을 때 갭을 띄어가면서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현재 산업은행상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시아나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이슈적인 부분을 틈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4월 기점으로 봤을 때 갭을 이제 두 번 띄워주면서 조정 흐름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갭을 띄워줬을 때는 그만큼
만큼 이제 그 조정 흐름들이 일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제 단기 주가로 봤을 때는 우상향의 흐름들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이런 이슈들이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좀 소실이 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점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나 연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준 부분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어찌 보면은 손바뀜 현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고, 이 조정 흐름들로 인해서 어느 주가의 눌림목이 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현재 좀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이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약간의 수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징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채기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5월 16일에 다산 네트워크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5% 이상 기록하면서 순위 5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때 그 5G가 한참 좀 상승할 때 6월 초였죠.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이 쉬어가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에 또 상승세가 만들 수 있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그 시기에 단기적으로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5G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좀 시장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좀 보면서 가자는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살짝 좀 눌러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께서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5G 관련 종목 다 기타 종목이죠. 급등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 그런 데서 좀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리딩하기도 훨씬 더 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홀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서희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중소 중견 건설 업체인데, 이 회사가 그 좀 과거에 좀 어떤 사업을 했는가 좀 살펴보면은, 포스코 그 포항이라든가 광양 사업소에 토건정비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민간 광급 공사가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OC죠. 사회 간접 자본이 있어서 민간 투자 사업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 주말에 북미, 남북미 이 3자가 좀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좀 특히 북미 간의 좀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진 부분인데, 좀 오늘도 뭐 뉴스에서 보면은 뭐 사실상이 뭐 종전선언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좀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또 북한에서도 또 화폐를 좀 봤는데 뭐 비핵화에 대한 부분 또 화폐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세계 시장으로 좀 북한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북한 시장 자체가 이런 SOC 사업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OC 쪽에 관련된 좀 회사들이 좀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서희건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주가가 이제 폐기물 처리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가 지금 죽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 회사도 경주 환경에너지를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폐기물 처리, 뭐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DMZ 평화공원 이런 생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에가 좀 지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지뢰 제거 연구소하고 그 협약을 해가지고 국내외 지뢰 제거 사업에 좀 참여를 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 그래서 지뢰 제거를 해서 DMZ 평화공원 생태 조성이 됐을 때 좀 관련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좀 착수한 것도 있는데, 필리핀의 그 친환경 USC 발전소의 그 건설 사업을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착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희건설이 조금
일단은 뭐 당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북미 간의 대화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서희건설이 좀 각광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이번 주에는 조금 여러분께서 이 서희건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게 추가 금요일이죠. 7월 5일에 좀 추가 상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보고 들어가셔도 좀 여유있게 좀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1,310원, 목표가는 1,590원, 손절가는 1,26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5%의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12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212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면서 장 초반에 나왔던 하락폭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46,000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 하락세 여전히 7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 하락하면서 37,950원에 그리고 어제 14만 원이 깨졌던 현대차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추가 하락세 나오진 않습니다. 13만 7천 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20만 7,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3% 가깝게 상승하면서 35만 8,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릴린치, UBS, 모건 스탠리에서 현재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기대해 볼 만하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좀 호재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1% 넘는 현재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2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이 9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여전히 지켜냅니다. 0.46%의 강보합권 3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4만 7천 원 선 그리고 신한지수는 0.45% 하락하면서 4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황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15% 강보합권 69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이 9시 13분경에는 698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폭 빠지면서 97선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이 매도폭 크지는 않고요.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좀 잘 갑니다. 0.5% 강보합권 5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은 0.5% 하락하면서 176만 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강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 여전히 강세 나타냅니다. 4% 이상 급등하면서 18만 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한다라는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가 이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4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하락세 나타내면서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다시 한번 1%대 하락세 나옵니다. 최근 나왔던 신작에 대한 이 좀 평가가 엇갈리면서 6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휴젤은 1% 가깝게 하락합니다. 41만 6,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9위권까지 올랐고요. 4만 8,300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10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1,166원대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즉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피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전지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는 이제 비츠로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지라면 1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최근에는 뭐 신재생에너지에서 2차 전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1차 전지에서 이제 글로벌 3위 업체인 비츠로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1차 전지 업체를 주목하냐면은 기업에서는 뭐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현재 잘 나고 있는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뭐 1차 전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1차 전지 쪽에서도의 어떤 시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뭐 한번 다각적으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츠로셀은 리튬 1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 1차 전지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1차 전지라고 하죠. 재충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3위 업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017년도죠.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거의 전소가 됐다가 다시 공장을 신축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생산 능력보다 3배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그런 스마트 공장을 다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장을 새롭게 이제 복구를 했고요. 이제 그 덕분에 회사의 매출이 전년보다도 더 크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증축이 될 때 많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객이었던 업체들이 다시 비츠로셀을 관계를 가지면서 더 좋은 굳건한 관계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럼 1차 전지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배터리 외에도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주로 이제 특수한 분야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릴이라든가 군용 장비라면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을 비롯해서 처음에 많은 출력을 내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IoT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사용처가 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 역사가 먼저 이제 1차 전지가 돼 있고 그 후에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출력을 원하는 쪽에서의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1차 전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화재 이후에 안정적인 매출을 갖추면서 올해도 또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아지게 뭐 최근 몇 년보다는 최고로 좋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한 1,36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되니까 뭐 괜찮은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로서도 뭐 그동안 많은 조정을 거치고 뭐 거래 정지까지 당한 그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점을 8,600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9,000원대, 뭐 10,000원대, 1,500원대, 11,000원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자체가 이것이 앞으로 우상향되면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저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저는 뭐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 현재가 매수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9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지수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정치 제재 여파로 외국인 매수가 사실 좀 축소가 되면서 우리 즉시 어제 같은 경우도 약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더 나오면서 불확실성 여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306억 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 254억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인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 우리 증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태에서 흐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여파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 적극적으로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변화 요인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 계속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 하나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요. 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이달 중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매각 작업이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분리 매각 추진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매각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에어부산, 아시아나 IBT, 금호산업 우선주, 아시아나항공 이런 금호아시아나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과거 인수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그룹주들의 우선주들도 좀 흐름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흐름 유입이 높게 나온 이후에 갭 띄우고 밀리는 모습을 좀 더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런 이슈가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계속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일본 정부 우리 증시에 지금 가장 핫 이슈죠.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일단은 하루짜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체크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정부가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서 분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으로 규제 확대 가능성도 좀 전해지는 등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거래처 다변화, 토지 국산화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좋은 흐름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 반도체 소재들 동진, 세미캠, 후성, SKC, 코오롱, TI, 경인양이,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테마가 확산되면서 토지 업체 대부분이 연관성을 띠면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ATC, 오션브리지,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네요.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하면서 새로 부각되는 것들은 없는지, 좀 더 크게 흐름이 유입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종목별 이슈들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 추천주는 파세코입니다. 제가 보통 종목을 뽑을 때요, 아침에, 가장 아침부터 이제 흐름 유입이 돼서, 좀 종목이 좀 상승 흐름이 오늘 아침에 좀 오전 중에 웬만하면 끝날 종목들, 또는 오늘 오후장 정도에 끝날 종목들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특히 단기를 드릴 때는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미 뽑아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최고 고점 11,400원을 찍고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석유 스토브,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석유 스토브 같은 경우는 생산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수출용으로 보내고 있고요. 빌트인 가전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한샘 같은 국내 대기업들에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름용 계절 가전 사업 부분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5월 27일 상한가 이후에 고가 놀이를 좀 해주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6월 28일 창문형 빌트인 에어컨 판매 호조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 시가 가격이 이제 1,4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11,100원, 150원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살짝 올라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조금 위험도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12,000원까지는 조금 더 저항을 볼 수 있겠고요. 밑으로 눌렸을 경우에는 일단은 웬만해선 이 종목은 10,000원대 중심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10,000원대에서 중심 가격으로 10,000원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는 9,700원에서부터 위로는 1,300원 정도까지 요 사이에서 매집을 좀 해주시면은 날이 더워지고 있죠. 날이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종목도 점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노리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매집을 들어가신다면은 생각했던 비중보다는 조금 더 적게 매수를 진행하셔서 12,000원 목표가 잡고요. 아래 있는 9,000원짜리를 조금 이탈할 경우에는 회사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날이 덥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의 그런 예기치 못한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9,000원 아주 좀 눌려서 내려올 경우, 특히 8,500원짜리까지 이탈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 라인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현재가 비중 작게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30분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는데요.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오늘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